안녕하세요. 이제 다원 하이퍼 김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제 브로셔 제일 앞에 그 다원 최고 미남이라고 제가 적어놨었는데 원장님이 빼라 그러셔가지고요. 네, 최고 미남 내용은 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산뜻하게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고 네, 제가 좋아하는 3명의 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미니는요, 이수민이라고요. 제가 중2 때 만나서 고3 때까지 봤던 제 애제자입니다. 지금도 애제자고요. 이번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참 많은 쓸모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저한테 전화 와서 앞으로 선생님 진료비는 무료다라고 얘기해가지고요. 말만이라도 너무 기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첫 번째 미니입니다. 두 번째 미니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남궁민 씨가 나오는 건 꼭 봅니다. 네, 너무 재밌고요. 그분이 연기하는 걸 보면 제가 소름이 많이 돋아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매칭이 너무 잘 된다. 그래서 눈호강을 시켜주는 두 번째 민. 자,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가장 인기가 많은 운동선수로 3년 연속 선정된 우리 손흥민 씨. 이렇게 3명입니다. 자, 각 분야에서 본인의 분야에서 화려하게 빛을 내고 있는 3명인데요. 제가 이 3명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는 3명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바로 본인의 분야를 시작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너는 재능이 없어.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얘기했던 수민이에게 그 얘기를 했던 건 저였고요. 네. 진단 테스트를 보고 못 들어와. 너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등등 제가 악담을 좀 했었고요. 우리 남궁민 씨는 그쵸, 부모님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손흥민 씨는 아버님이 축구 선수라 가지고 손흥민 씨를 데리고 여기저기 테스트를 보러 갔을 때 재능이 없다. 축구 말고 딴 걸 시켜라 라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3명 다 지금 너무나 화려하네요. 그쵸? 공통점은 바로 이 3명은요. 본인의 분야의 기본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우리 손흥민 씨 아버님께서 에세이도 내셨죠? 책을 팔러 나온 건 아니고요. 책 제목이 기본에 충실하랍니다. 제가 사서 봤는데 손흥민 씨를 위해 가지고 관련된 서적을 100권 이상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손흥민 씨의 좋은 러닝메이트가 돼가지고요. 같이 커오셨고요. 우리 수민이도 수민아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볼래? 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착실히 잘 따라왔고요. 우리 남궁민 씨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죠. 3명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3명의 차이점은 뭘까요? 손흥민 씨는 월드스타입니다. 일단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우리 도현이래요. 수민이 서울대 의대 졸업해가지고 잘 벌겠죠. 자, 남궁민 씨 당연히 잘 벌겠죠. 연봉 차이가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3명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언제부터 어떻게 기본에 충실할 수 있었냐입니다. 자, 우리 손흥민 씨는요. 5살, 6살 때부터 아버님이 흥민이를 끼고 옆에서 러닝메이트가 돼가지고요. 고칠 거 고치고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자,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아버님이 직접 그 습관을 스스로 먼저 가진 다음에 함께 고쳐나갔다고 합니다. 엄청 성장했죠. 자, 우리 도현이는 수민이는 중2 때 저 만나가지고요.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네요. 그쵸? 5살 그리고 중2. 남궁민 씨는요. 대학교 다니면서 연기를 시작해서 무명 생활을 15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빛을 발했습니다. 자, 언제 어떤 러닝메이트, 멘토라고도 하죠. 누굴 만나서 기본에 충실하게 가이드라인을 받고 바뀌느냐. 제가 볼 때는 시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느냐. 남궁민 씨는 안타깝게도 옆에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15년간 본인 스스로 그걸 깨닫고 연습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국민배구 됐고요. 수민이 같은 경우에 중2가 아니고 만약에 5살 때 저를 만났다면 저는 아마 수민이가 노벨 의학상을 받지 않았을까? 네. 거의 뭐 손흥민 씨 수준으로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에 충실하라. 그리고 어떻게 충실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에 있어서 기본은 뭘까요, 님들? 진짜 많은 간담회 설명에서 선생님들이 기본 하시는데 수학에 있어서 기본은 뭘까요? 필기? 문제양? 좋은 학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학뿐만이 아닌 모든 공부에 있어서 기본은요. 첫 번째가 오답입니다. 자, 두 번째가 네, 문제를 보는 시야고요. 순서가 바뀌면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오답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어머님도 너무 다 잘 아시죠? 이미 고등 과정 두세 번 돌린 친구도 있을 거고요. 전 과정을 다 돌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여기저기 진단 테스트 보시면 그쵸? 네. 이런 얘기를 듣죠. 본인이 알 때는 뭐 수학상을 한 10번은 돌린 것 같은데 학교에서 나온 진단 테스트 결과는 한 번 보고 테스트 보러 오시면 안 돼요 라든가 그렇죠? 네. 분명히 미적분까지 다 보고 테스트를 봤는데 점수가 그렇죠? 학생도 모르겠다 그러고 근데 너무 많이 겪어본 저는 압니다. 우리 학생들의 공통점이죠. 수업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해당 문제를 다시 볼 때 학생들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또는 맞춘 친구들이 선생님 저 좀 쩌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문제인데 맞췄어요. 그렇죠? 자, 이 수업을 한 두 번, 세 번 감사한 학생들이죠. 똑같은 수업을 네, 분기마다 해도 이 친구들은 모릅니다. 교재를 똑같이 해도 모릅니다. 그리고 네, 나중엔 배운 적이 없다고 우기기도 해요. 계속 반복하고 오답을 시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자녀에 가깝기보다는 반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학원 끝나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책상에 앉아서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집에 가서 이제 반려 활동을 시작하죠. 네, 소파나 침대에 푹신한 곳에 누워서 배를 까고 있습니다. 만져달라는 거죠. 네, 꼬리가 있으면 아마 흔들고 있을걸요. 자, 우리 반려들 연습시키면 잘합니다. 그러면 그 연습을 누가 시켜야 될까요? 어머님이 시키면 안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도 그걸 시키기가 힘들고요. 네, 대한민국의 현실상 결국은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 그 반려들을 네, 자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잠깐 볼까요? 제 브로셔 네, 오답의 습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십몇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처음 들어올 때 수학적 재능, 선행 정도, 머리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예로 이제 어머님들이 익숙한 이름 제일 위에 있네요. 이창희가 있습니다. 아유, 수학적으로 똑똑한 친구예요. 네. 근데 창희는요, 본인 머리 믿고 복습을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라고 네, 또 익숙한 이름이시죠? 네, 하나든 대충 합니다. 시키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 또 저랑 이름이 똑같네요. 네, 은석이는 네, 열심히 오답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은 성적이 똑같고요. 비슷한 실력 같은데 딱 2주만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친구들의 누적 테스트 점수가 확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중등부에서 인기가 많은 시험이 누적 테스트잖아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이유가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바로 압니다. 얘가 계속 모르는 걸 모르고 있네. 모르는 걸 알고 가고 있네. 해서 누적 테스트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1위의 누적 테스트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적 테스트의 결과 그 다음 과정, 기본 과정 다음은 실력 다음 과정의 심화로 넘어갈 때 학생들의 반응이 계속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도돌이표를 찍는 창의가 있고요. 네, 다음 단계로 넘었을 때 엄마 너무 어려워. 앞에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또 들을래. 신나게 됐습니다. 자,
그나마 복습을 열심히 해서 누적 테스트 점수가 조금 괜찮은 우리 하나는요 할만하다고 하고요. 은석이는 너무 재밌다라고 합니다. 단대부고 전교 2등을 쭉 찍던 어떤 고1 남학생. 수원에 있는 똑같은 문제를 8번까지 틀렸습니다. 그리고 8번 틀린 이후에 이 친구가 한 이야기.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아요. 8번을 했는데 알 것 같니? 8번을 하니까 알 것 같아요. 풀이를 외운 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제 이 문제의 원리를 알 것 같아요. 자, 오답을 하는 이유는요, 어머님들. 문제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오답을 받았을 때 가장 무식하고 바보 같은 오답을 하는 게요. 틀린 문제를 또 푸는 겁니다. 틀린 문제를 또 풀면 알 것 같죠? 외웁니다. 자, 2주, 3주 뒤에 그 문제를 봤을 때요. 문제를 외우고 있으니까 풀이가 조금 적히다가 멈춥니다. 왜요? 외웠기 때문이죠. 오답을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한 시야를 키우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수 없는 반복이고요. 수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친구들은 그만큼의 반복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닙니다. 자, 그 반복을 하면서 학생들이 뭘 가져야 되느냐? 바로 수학의 눈입니다. 자, 수학의 눈이라는 게 뭐냐? 보통 뭔가를 볼 때 아까 우리 손흥민 선수 예로요.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손흥민 선수한테 끊임없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공을 잘 차는 법, 빨리 뛰는 법 아닙니다. 경기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라. 네가 슈팅을 못할 것 같으면 패스를 해야 되고 저기가 달려오면 너는 좋은 공간을 이용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경기 전체를 봐라. 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요. 괴로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수투 수업을 하고 있어서 수투 예를 들었는데요.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고요. 문제집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중요하진 않고 문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풀입니다. 학생들이 보는 눈이 지금 어머님들이 보는 눈과 표정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풀라는 거야?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식이 적혀 있고요. 식을 열심히 풀어놨죠. 그리고 정리한 거에서 여러 가지 근해 공식 범위를 구해서 식을 또 변형하고 최종적으로 단원이 미분이다 보니까 미분을 해서 뭔가를 구해내라. 이거 오답 백날 시켜봐야 똑같이 팔만 아프게 풉니다. 그리고 자, 모든 문제집 해설지에 제일 위에 뭐가 적혀 있죠?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읽지 않습니다. 그쵸? 해설 보고 으악 또는 선생님들도요. 여기 있는 전략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기보다는 풀이를 알려주기 급합니다. 자,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제가 수업 때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적혀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제를 볼 때 뭐가 생각나니부터 물어봅니다. 수업 때도 문제 해설을 할 때 이 문제를 보고 뭐가 생각나니? 그 다음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도요. 냅다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자,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일까? 학생들이 고민합니다. 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든 간에 수투에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로 바꿨을 때 가장 볼록한 부분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함수의 형태를 깨달아야겠네요. 함수의 형태에서 어디가 0이 되는지를 알면 비율 관계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의 위치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내신, 모의고사, 문제집에 있는 어떤 킬러 문제든 간에 최대값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결국은 그래프상에서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바보짓입니다. 해당하는 그래프상에서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되느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적은 게 계산이 있나요? 없습니다. 포인트만 따져서 비율 관계로 어디가 최대가 되는지를 찾는 풀입니다. 그러면 오답을 할 때 이렇게 정리한 친구들은요. 그 뒤에 변형된 문제를 보더라도
식부터 나가지 않고 그래프의 어떤 포인트지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러면 필요한 점이 뭐지? 아, 이 두 점이구나.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어느 위치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걸 수학의 눈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학의 눈을 가지게 된 친구들은요. 제 브로셔 제일 첫 페이지에 있죠. 작년과 이제 올해 제가 가르친 고1 친구들 내신 결과입니다. 굉장히 높죠? 보통 간담회 가면 진짜 최상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반, 선생님들이 저희 반에 1등이 많습니다. 100점이 5명입니다. 근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요? 학생 전체 수에 대한 비율은요. 네. 그 어떤 선생님도요. 어떤 실장님들도 물어봤을 때 아우 휘문 1등이 여기 있어요. 진선 1등이 여기 있어요. 전체 학생 수 중에 1등급 비율이 몇 %인가요? 대답 못하십니다. 자, 특히 대놓고 이름을 얘기하면 이게 또 촬영돼서 나간다 그러니까 저격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말을 바꾸겠습니다. 길 건너에 있는 검은색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검은색각 1레벨 50명입니다. 50명 중에 잘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모였다. 이번에 작년 기준 할게요. 작년 기준. 진선에 잘하는 친구들 여기 다 있다. 휘문 잘하는 친구들 여기 다 모였다. 휘문 7명 중에서 1등급 1명도 안 나왔습니다. 진선 1등급 1명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동 만점이 나왔죠. 그리고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중동 이번에 어려웠는데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깁생일입니다. 자, 또 길 건너 이제 사이다 인재. 우리 사이다 인재 제일 윗반에 있는 K 선생님 계십니다. K 선생님 반에서 이번에 휘문이 1등이 나왔어요. 진선 1등이 나왔어요. 진선 만점자 나왔습니다. 그분 반 수업 듣는 게 120명인데 그리고 시험 봐서 이맘때쯤 가장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당당하게 120명 중에 100명이 1등급이라고 하지 왜 그럴까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좋은 곳이고요. 좋은 수업입니다. 거기는요. 저도 이제 수업을 다운받아서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구해서 보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수학의 눈 굉장히 잘 만들어 주십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나랑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은근히 저도 올려주죠. 근데 못 해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오답의 습관입니다. 120명, 90명 어떻게 오답 다 하나요? 그쵸? 알아서 공부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점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구들 얼굴이 계속 바뀝니다. 이건 약간 유명하죠. 학생들의 반이 얼굴이 바뀌죠. 이유는요. 못 따라오는 친구들, 오답이 습관이 안 된 친구들은요. 여기 있는 이분 눈을 못 가진 친구들은요. 이게 쉽게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구해져야 되거든요. 재능이 있고 빨리빨리 캐치하는 친구들은 너무 좋아 하면서 캐치가 되는데요. 아닌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튕겨져 나가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생각합니다. 소수정예로 가야겠다. 소수정예란 뜻이 뭐죠? 오답을 미친 듯이 돌립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지금 학생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두 가지가 같이 매칭되면 제가 첫 페이지에 당당히 적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 2학기 중간 이번은 2등급 이상으로 했나요? 아직 시험이 안 끝난 학교, 결과가 안 나온 학교들이 많아가지고요. 아마 며칠 뒤에는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괜찮은 비율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러닝메이트. 오답을 계속 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바뀌느냐? 아닙니다. 어머님들 성적표 받으면 뭐가 적혀 있죠?
과제 완성도, 그다음 학생들, 네, 그날 테스트 점수 이런 게 가 있죠. 네,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은 너 점수가 왜 이러니? 과제는 다 했는데 왜 이럴까? 제 테스트 그 성적표에는요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느냐? 바로 전회차 오답 완성도입니다. 10문제 중에 7문제 정도가 전회차 오답 누적 테스트로 문제를 넣고요. 해당하는 게 7문제가 누적 테스트로 나오면 상식적으로 학생들 평균이 7문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하는 7문제는요 제가 문제에 뭐 유사를 넣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넣습니다. 숫자만 바꾸거나 구하고자 하는 걸 바꾸거나. 그런데 대부분 첫 시험 때는요 그 7문제를 다 맞는 친구는 전혀 없고요. 네, 제일 잘 맞은 친구가 3문제 정도 맞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면 학생들도 깨닫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전에 틀린 것만 내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학원 수업 30분 전부터 학생들이 앉아서 뭘 보느냐? 지난 회차 때 공부했던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한 8회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평균이 70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어머님들도 성적표 보고 되게 당당하게 학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왜 복습 안 해? 자, 복습 완성도는요. 학생이 먼저 압니다. 분명히 제가 나보다 못했는데 왜 테스트 점수가 나보다 높지? 복습의 차이거든요. 이걸 테스트뿐만이 아니고 제 경우에는 수업 때도 그리고 테스트로도 과제로도 기본적으로 4번은 반복시킵니다. 자, 요거 4번 반복하면요. 첫 번째, 학생들이 재미가 있습니다. 왜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복습하는 재미가 있다. 알아간다. 자, 테스트 점수를 받았을 때요. 또는 과제 점수를 받으셨을 때 어머님들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이미 잘하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들이 기뻐해야 되는 건 그리고 슬퍼해야 되는 건 전회차 오답 완성도가 왔을 때 오답 완성도가 50% 이상이다. 그럼 이 친구들은 그 전에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테스트 점수, 과제 점수가 아무리 좋더라도 오답 완성도 점수가 50% 안쪽이다. 이 친구는 도돌이표입니다. 한번 커리가 지난 다음에 심화 단계를 가는 순간 어렵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또 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답 완성도가 낮은 걸 보니 너 복습을 안 하는구나. 선생님하고 상담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얘기하고요. 어머님 테스트 점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답 완성도가 지금 80% 이상이니까 이 친구는 계속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안심되고 학생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요것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이쿠. 러닝메이트. 역시 원래 브로셔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학생들하고 주고받은 문자 또는 카톡의 개수가 19,000개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언제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맞습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 잘 받았을 때, 네. 조금 기쁩니다. 근데 그 점수 엄마 보고 칭찬받을 때 기쁘긴 하겠죠. 맛있는 거 줬을 때 기쁘긴 하겠죠. 돈을 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우에는 확실한 런닝메이트, 같이 달린다 또는 네가 잘하면 내가 옆에서 당근을 주고 못하면 책찍질을 하겠다. 학생들한테 첫 번째 잠자는 습관부터 고치라고 합니다. 집에 가면 역시 반려행동하는 우리 아이들, 그쵸? 7시간을 넘게 자거나 알 수 없는 키가 커야 된다라는 핑계로 7시간, 6시간 이상 심하게 자는 친구는 10시간을 자는 신생아들도 봤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무조건 잠이 줄어들긴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조건 시험 볼 때 실수를 해버립니다. 리듬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자, 지금부터 잠자는 시간대를 확실히 정하고요. 시간 유지를 해줘야 학생들 실수가 없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시간은 5시간 반에서 6시간이고요.
요거 하나로 공부 습관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죠. 5시간 반에서 6시간 자는 걸 나한테 증빙해라. 잘 때 문자 보내고 일어났을 때 문자를 보내라. 이걸 30회를 채우면 엄마 모르게 10만 원을 주겠다. 미친 듯이 합니다. 정말. 지금 고2 친구 중에는요. 2년 3개월을 한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중간에 이제 못한 적도 있고 피곤하면 안 보냈는데 저한테 200만 원을 넘게 받아갔습니다. 근데 어머님 모르세요. 문제는 와 그것만 해도 200만 원인데 제가 추가로 더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 1등을 찍어오면 10만 원을 주겠다. 엄마 모른다. 자,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연속으로 1등을 하면 곱하기 2를 해주겠다. 3연속은요. 거기다 곱하기 2입니다. 한 여학생이 3연속을 했습니다. 파산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네 번째 시험에 실수를 해서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니면 그 학생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학생들은요.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때 올바른 습관이 생기고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관이 생긴 친구들은 과제가 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굉장히 모든 일에 열심히 합니다. 자, 그리고 저를 믿기 시작하면서요. 돈 주는 사람, 이제 착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쵸? 심지어 엄마 모르게 주는 사람이 이제 최고. 그래서 저한테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네, 저도 오래 보낸 친구들은 이 학생들이 몇 시쯤 보낸다를 알기 때문에 저도 같이 깨어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을 때는 저도 답장을 해줍니다. 네, 최대한 재밌게. 본인이 맞으면 이 나쁜 친구들이 가끔 그 자동 문자 입력기를 이용해 가지고요. 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암호를 대라고 가끔 수업 중에 했던 거, 뭐 아니면 엄마 혈액형 대라 이랬는데, 자, 이 친구는 답이 학교 가기 싫어요라고 답해 왔습니다. 뭐였을까요? 네, 본인이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들켰죠? 네. 자, 본인도 재밌거든요. 오늘은 무슨 뭐 물어볼까? 네. 그 예전에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 오늘은 어때요? 좋은 하루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두리뭉실한 질문이니까 이 정도 답변을 준비해놔야겠다. 근데 엄마 혈액형이 학교 가기 싫어요는 아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일어나서 최소 5분은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제 답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걸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또는 이제 과제를 다 못 해오는 친구들. 네. 러닝메이트가 해야 되는 건요. 아까 손흥민 아버님이 흥민이한테 진짜 바른 습관 가지게 하려고요. 손흥민 씨의 최고 장점이 반박자 빠르다는 거랍니다. 근데 어릴 때는 반박자가 느렸답니다. 자, 옆에서 좋은 코치, 훌륭한 선배 아무리 붙여도 안 고쳐져서요. 손흥민 아버님께서 본인이 반박자 늦게 행동하는 습관을 스스로 가진 다음에 손흥민 씨랑 같이 행동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갔답니다. 자, 진짜 좋은 러닝메이트죠? 맞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과제 핑계 대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한 문제 풀 때 너무 오래 걸려요. 과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못했어요. 남들은 50분 걸리는 거 저는 3시간 걸려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과제할 때 푼 다음에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자기 전에. 그러면 찍어서 풀이를 보냅니다. 물어보죠. 얼마나 걸렸니? 자, 이 친구 같은 게 답이 옵니다. 1번을 이상하게 푸느라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1번 하나에 20분을 투자하면 과제가 30분인데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게 당연하죠. 자, 해서 이 친구한테는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문제 풀이가 이상하면 넘겨라. 좋은 문제집들은 문제 옆에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5분, 8분. 무조건 그 시간대 안에 안 풀리면 넘겨라. 욕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끝까지 풀려고 하죠. 네. 그 욕심은 배운 다음에. 자, 그리고
시험 때 요즘 고등 시험은 전부 다 시간 싸움입니다. 그죠? 네. 시험 때 잘못된 습관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연습할 때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 바꿔주는 건 결국은 학생들이 이제 푼 걸 제가 봐야 되고요. 그 학부모님들이 많이 가입하는 모 사이트 보면 제 칭찬도 많은데 제 욕도 많습니다. 제 욕의 대부분은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학생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풀이 과정 보고 하는 게 1시간, 2시간이다. 학생들 그동안 자습하며 다른 친구들이 뭐 틀렸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풀이 과정 보면서 열심히 얘기하신다. 시간 낭비 아니냐. 작년 기준 제가 예비골 이맘때 학생 수가 대충 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텀이 끝나고요. 학생 수가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볼 때 아유 수업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애들이 나가지 아닙니다. 자, 나간 20명은요. 일단 어머님들께 제가 다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감사 인사냐? 선생님, 저희 아이가 선생님 만나기 전에 사이다의 인재 진단 테스트를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3개월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테스트를 봤는데 K 선생님만 합격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너무 다니고 싶다 해서 저는 선생님한테 계속 맡기고 싶은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검은 생각 진단 테스트 3레벨이 나와서 근데 이번에 시험 봤는데 1레벨이 됐어요. 다녀보고 싶다고 하네요. 학생들 욕심이 생긴 거죠. 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데요. 일단은 웃으면서 너무 좋은 결과네요, 어머님. 네, 잘 다니라고 해주십시오. 그럼 어머니 생각할 때 거기서 배우고 선생님한테 돌아오겠네요.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올까요? 이 친구들은 성적이 오른 게 아니고요. 습관이 가져졌고 수학에 눈이 가져졌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잘합니다. 네, 그래서 보내면서 저는 생각하죠. 거기서도 잘하겠구나.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거기서도 잘합니다. 칭찬받으면서. 네. 원장님이 저한테 이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마치 거쳐가는 과정 같다. 은서가 또 밟고 올라가는 뭐 그런 존재 아니잖아.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수학의 눈과 습관을 가지게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걸 가지면요. 어디서든 학생들이 잘합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만 협박 규정. 항상 첫 번째가 시간을 빠르게 맞춰야 돼가지고요.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들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브로셔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학원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굳이 진단 테스트 안 보더라도 저희 아이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